인터뷰인데 조정은 믿고 입당했는데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정치 소식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제3지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비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둘이 해먹는 그 양당 체제가 굉장히 대한민국에 해악적이다. 그렇죠. 해악이 크다. 한국을 망치고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신념이 제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당 소속이 아닌 다른 뭐 정의당 포함해서 다른 정당, 그래서 비양당 제3지대라 그래요. 무슨 지모정당 떠나서 양당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응원해요. 왜냐? 왜 응원하냐? 어려우니까요. 좀 겁나 어렵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이 좀 웃긴 게 삼성, SK, 현대가 아니면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K 안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그 삼성, SK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삼성, SK 결국 다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있어도 결국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 SK가 아닌 다른 작은 기업에서 열심히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 그런 소수 정당 정치인들을 응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2020년에 그 이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고 그런 선거제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이 됐어요. 도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동희한테 물어볼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 당이 당에 투표를 하잖아요. 정당에 그 투표한 것만큼 이제 그 의석을 더 주는 거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간단하게 알려줄게. 연동이 뭐야? 그건 병립과 연동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지역구랑 비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네. 연동시킨다는 거야 말 그대로. 네. 무슨 말이야? 동욱이랑 나랑 연동됐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내가 서울로 가. 동욱이도 따라와. 뭐 그런 거야. 아 이제 그 다시 설명할게. 이제 다시 보니까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수를 한 30%를 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30%를 얻었다. 그러면 30석을 정의당에 주는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지역구에 있는 사람한테 투표하고 정당한테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표한 그 결과와 정당에 투표한 그 정당 투표 결과를 연동시키는 게 연동형이야. 예를 들어서 300석 기준으로 30% 정당 투표를 받았어. 그럼 몇 석 확보해준다? 얼마? 300석 기준이야. 네. 근데 정당 투표율 30% 받았어. 그럼 몇 석이야? 그러면은 30%니까 60석. 잠깐만. 왜 이러지? 10%가 몇 석이야? 300석이 10%. 30이지. 그럼 90석이지. 그렇지. 90석이잖아. 네. 90석을 정당 투표율도 픽스해놔. 네. 픽스해놔. 근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45석에 당선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45석을 보충해주는 거야. 보충해줘야지.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맞는 그 A 정당이 얻을 최종 그 이제 의석수를 확정해도, 그러니까 30% 였으면 90석이야. 근데 지역구에서 45명이 당선됐다. 그럼 45명을 주는 거야. 근데 지역구에서 95명이 당선됐어. 네. 그럼 95명만 인정. 비례대표는 안 주는 거야. 왜? 그렇죠. 90석이니까. 그렇죠. 정당 득표율이. 그래서 전국적인 그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인기나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투표율과 지역구 투표를 연동하는 게 연동이죠. 그렇죠. 근데 연동하지 않는 게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병립형이라고 해요. 네. 병립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봐봐. 병립이 이게 각자 서로 서 있어. 네. 연동 이렇게 연동하는 거야. 연동. 네. 병립.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30석이 당선됐든 140석이 당선됐든,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 그거는 또 새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이 당선됐어. 근데 40% 받았어. 네. 그러면은 그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에서 40%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47석밖에 없어. 야, 그렇죠. 253, 47이야. 253, 47인데. 지역구가 앞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47석에서 40%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지역구 당선자랑 별개로 무관하게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병립인 거야. 연동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준연동은 여기서 연동을 반만 시킨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이냐면은 30% 얻었으면은 아까 90석이라고 그랬지. 30% 300석 기준 30% 90석이잖아. 근데 준연동이니까 45석. 야.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또 캡을 씌웠어. 모자를. 네. 그래서 연동형으로 구성된 의석이 캡 씌워서 30석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인 거야.
어이가 없지. 네.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가 2020년 총선에서 시행됐는데 그때 그 캡 쓰여진 그 비례대표제도 먹으려고 네. 거대 양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 행성정당이 있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거기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이제 미래한국당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있잖아. 네. 미래한국당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이구나. 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갔던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있어.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즈음에 여러 작은 정당들이 좀 창당이 됐어. 기본소속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시대전환 뭐 여러 등등 있는데 그 시대전환이랑 기본소속당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간 거야. 위성정당에. 근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 3년 반이 지났는데 네. 기본소속당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고. 그렇죠. 아주 제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용해인 의원을 제명해줘가지고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속당 당명을 달고 활동을 했어 3년간. 그다음에 네. 시대전환도 제명해줘서 시대전환도 3년 반 동안 있었어. 근데 조정원 의원은 결국에는 민주당 빨아주다가 결국엔 국민의힘으로 갔어. 국민의힘을 가겠다고 합당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대전환 울산시당 위원장인 그 김원진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독고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 국민의힘이랑 합당하겠다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를 조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옹호 발언이 시작됐다. 조정원 의원이 2021년 박원순 전 시장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보궐선거 했잖아. 그때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해가지고 누구랑 단일한 줄 알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랑 단일화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서 있었어. 민주당 쪽에 서 있으면 누구를 비판하게 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이제 무슨 뭐 진보적인 아젠다를 다 반대하는 거야. 뭐 노란문법도 반대하고 간호법도 반대하고 다 반대. 그다음에 무슨 뭐 생활동반자법도 무슨 뭐 동성애법이다. 동성애 뭐 합법화법. 진짜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우파 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해대고 네. 윤석열 정부를 옹호한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디펜스해줘. 국민의힘보다 더. 맞지.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옹호한 거로 느껴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표변하게 되니까 네. 김원진 씨가 그때부터 뭐 했죠? 그때부터 직감을 했다. 그때부터 직감했대요. 결국 국민의힘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제3지대 정당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직감을 했대요. 결국은 뭐 스펙타클로 그런 게 아닐까. 국민의힘 가려고.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이게 네. 정확히 말하면 몸값을 올리려고. 그렇죠. 몸값 올리려고 민주당에 갔다가 뭐 민주당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떡고물을 많이 준다든지 맞아요. 조건을 많이 줄 수 있고 더 뭔가 부르게 기뻐요. 공천 관련해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렇죠. 지금 마포 갑인가? 마포 갑으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데 오. 그렇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원진 씨는 그러니까 이 조정원 의원이 사실상 시대전환이라는 정당과 조정원 의원은 별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근데 많지. 이제 조정원 의원 1인 정당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뭔가 옹호하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로 갔을 때 김원진 씨는 정치적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정치 활동을 아예 안 했대. 구미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이 곧 국가다. 뭐 제임스 유리 14세잖아. 유리 14세. 네, 맞아요. 조정원이. 네. 짐이 곧 시대전환인데 그 시대전환이 자꾸 그 시대전환의 얼굴이라는 사람이 자꾸 막 국민에 빨아주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빨아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회의감이 들었대. 자기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총선에서 또 재선하려고 네. 국민의힘 가려고 하는구나 직감을 했답니다. 그 다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20년에 뭐 했네요? 뭐 했어요? 다음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랑 2020년 7월에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조정훈은 이미지도 좋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에 야당이잖아.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그 대정부 질문 하거나 상임위에서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불러서 맨날 막 잡아 족치려고 그러잖아. 네. 국무총리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막 뭐 그냥 가장 정치 공세적인 이슈를 꺼내. 뭐 김건희 맨날 꺼내네. 천공 김건희 무슨 뭐 내가 봤을 때는 아무 해결 날수도 너무 물론 중요하지만 네. 혹시 뭐 어려워서 해결도 안 나. 그렇죠. 그런 거 불러가지고 막 그냥 정치 공세적으로 막 이렇게 아무
정치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념 논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협상하고 합의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퍼포먼스 하듯이 그냥 막 악지르고 소리 지르고 무슨 뭐 진짜 막 악독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랑 네.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이 더 했어 민주당 상대로 맞아요. 항상 그래.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지. 조정원 의원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어 2020년이면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불러가지고 되게 품격이 다른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임시공휴일 지정해봤자 노동자 계급에 따라서 누구는 쉴 수 있고 누구는 못 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휴일에 약간 공평성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지적을 해가지고 네. 좀 울림이 있었어. 아, 그때 이제 김원준 씨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했대. 그래가지고 시대전환에 입당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어. 민주당 탈당하고 시대전환으로 갔어. 그리고 조정원 의원 같은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대. 다음. 삼지대가 어렵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삼지대의 존재 의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정원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김원준 씨가 실망을 하고 이제 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바로 탈당할 건 같진 않대. 아, 탈당할 오히려 생각은 없고 탈당할 것 같은데. 탈당할 생각은 없는데 국민의힘에 가게 되면 탈당하겠대. 난 국민의힘 당원일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합당만 남겨두고 있어. 지금 이미 의결했대. 조정원 의원이 이제 자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리고 뒤늦게 추인을 받았는데 진짜 이제 시간 문제로. 조정원 의원 한다는데 시대전환에서 무슨 반대해가지고 무슨 뭐 그걸 부결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들 많지만 네. 조정원 의원이 장악력이 있을 테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탈당 러시가 좀 한동안 이루어지겠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합당하기 전에 탈당할 수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 합당이 완료되면 그때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건데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그때 탈당하겠대. 근데 지금 탈당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그 어쨌든 김원진 씨는 정치 바닥에서 좀 뛰어본 사람이야. 선거도 좀 해보고. 네. 그래가지고 정치 현실 녹록치 않고 어렵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렇죠. 자기 재선을 위해서 거대 양당에 다시 기어 들어간 거는 인정하고 이해하는 편이야. 그걸 잘했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편이야. 다만 서운하다. 제3지대가 필요하잖아. 한국 정치는. 희민아 그치? 필요하지. 절실하죠, 사실. 정의당이 필요하잖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진짜 절실해요.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정당이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당이 성장하려고 하고 좀 약간 좀 잘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해 안 돼? 겁나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 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말 뭐냐면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곧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이 겨울에 빤스 차림, 러닝구 차림으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야. 춥지만 영하 10도에도 버텨야 돼. 맞아요. 근데 좀 춥다고 3년 겪었다고 네. 달랑 국민의 합당 선언 해버려가지고 반대하는 시대전환 당원들 동지들한테 이 혁탈감, 실망감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원준 씨의 요지는 제3지대는 대한민국 정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제3지대로 뭔가 해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심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거 못 견디고 제3지대를 내다버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간 조정원 의원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다만 이해는 한다. 그래서 강하게 비난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이게 마무리예요. 직업 정치들이라는 게 아니 선거에 당선돼야 이게 생활을 할 텐데 결국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들진 않죠. 뭐 잘했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마무리고요.